아, 이거 또 뭐랑 끄고 왔네. 야, 이런 등은 좀 편리한 혁신적인 제품 없나? 혁신? 혁신 뭐 어렵게 찾아. 내가 보여줘? 어때? 이런 게 바로 혁신 아니야, 그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테크노사우루스의 티랑입니다. 자, 오늘은요 사실 리뷰로서는 역대급 뒷북이죠. 나싱폰 1을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라이브에서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얘는 진짜 제가 리뷰를 아예 안 하려고 했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얘 리뷰에서 제가 좋은 말이 나갈 게 별로 없어. 그런데 진짜 얘는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지를 모르겠는데 리뷰 요청이 진짜 끊이질 않아요. 때문에 이번 리뷰는 요 리뷰 요청 종결 목적이 가장 큽니다 여러분들. 자, 어쨌든요 그동안 2달 넘게 쓰면서 느꼈었던 어떤 그 좋은 말로는 사용 경험, 반대로 나쁜 말로는 깊은 빡침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를요 여러분들 최대한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릴게요. 자, 나싱폰이 사실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게 된 건요, 제품이 실제로 나오기 이전에 그 나싱 CEO인 칼페이가 했었던 키노트, 그거의 영향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여러분들. 솔직히 뭐 요 제품을 제가 실제로 써보고 제품이 어떠냐를 떠나서 저도 이제 그 키노트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키노트 하나는 진짜 어그로가 어마어마하긴 했어요. 물론 뭐 어떤 제품을 갖다가 뭐 딱 두고 저격을 한 건 아니긴 하지만요, 그냥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나와 있었던 어떤 테크 제품들을 갖다가 싸잡아가지고 평가절하를 때려버렸죠. 테크 제품은 뭐 점점 지루해지고 있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오늘날 테크 제품은 둔탁하고 폐쇄적이다, 흥분되는 요소로 가득했었던 테크 회사들은 회의주의로 가득한 시스템 속에 더 이상 소비자를 위한 혁신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시도를 하는 걸 갖다가 두려워하며 정체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뭐 자기네 회사를 뜻하는 거겠죠, 우리에게는 이렇게 흘러가는 방향을 갖다가 바꿀 책임이 있다. 심지어 이런 책임이 뭐 자신을 갖다가 두렵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요 여러분들, 마치 잡스 시절에 아이팟, 아이폰, 맥북 에어 같은 그런 이제 완전 새로운, 보기만 해도 가슴 뛰게 하는 그런 제품을 갖다가 마치 만들 것처럼 아우라를 풍기면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마지막에서 좀 깨는 부분이 있긴 있었죠. 자, 프레젠테이션만 딱 하고 끝내면 됐는데 여기서 갑자기 뭐 그러니까 우리 같은 혁신으로 똘똘 뭉친 회사한테 좀 투자를 해라, 과거에는 얼마를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얼마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 동네에 많이 깔려있는 그 중고 사기꾼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나 할 것 같은 그런 메시지를 남기고 키노트를 마무리를 지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과연 그 이후에 나온 요 제품은 그 혁신을 부르짖었었던 그 모습에 걸맞는 그런 제품이 이제 우리 눈앞에 등장을 했느냐, 제가 지금부터 그거를 갖다가 하나하나 찝어가면서 씹게 될 텐데요. 첫 번째, 패키징. 일단 여러분들 다른 제품들이랑 조금 다른 느낌이 들죠. 확실히 기존의 어떤 스마트폰에서도 보지 못했었던 굉장히 독특한 모습. 사실 이 디자인 봤을 때는 좀 기대가 되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혁신이고 나발이고 간에 아니 뭐 실용성이 그래도 기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주르륵 찢어가지고 언박싱하는 감성, 그런 거는 열심히 생각했는데 이 박스 보관을 해야 되는 기덕들의 감성들은 안중에도 없었나 봐? 여러분들 제가 이거 어떻게 보관을 하고 있냐면요, 얘 버리기 아까우니까 요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찔러다가요 요렇게 여러분들 보관을 하고 있어요. 패키징부터 좀 굉장히 불편한 느낌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둘째, 어쨌든 뭐 디자인이요, 이 후면에 특유의 공대 감성이 결합된 진짜 기존에 보지 못했었던 독특한 디자인인 거, 요거는 제가 인정. 게다가 여러분들 뭐 이 글리프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쓸 수 있는 기능이 어쨌든 있긴 있는 거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요거를 혁신이다 요렇게 받아들일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 잘 보세요. 자, 뒷면에서 요렇게 앞으로 뒤집으면은 이 사이드의 생김새 그리고 전체적인 실루엣, 자 이걸 보면 여러분들 어떤 제품이 떠오르십니까? 그렇지, 우리가 이제 갤럭시를 보면은 딱 어떤 갤럭시만의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분명히 있고요, 애플 보면은 딱 보자마자 애플인지 확 태가 나고요, 심지어 이거는 진짜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장난 삼아서 폰을 만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구글 픽셀 시리즈도요, 보시면은 그 특유의 픽셀 감성이 이 디자인에서부터 느껴지거든? 그런데 얘는 애플의 깻잎통 디자인 그대로 베껴다가 베이스를 갖다가 만든 게 누가 봐도 알 수가 있고요. 플러스 이 글리프 인터페이스요 여러분들, 이거 그래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쓸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지금도? 그런데 실사용자 입장에서 진짜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 진짜 기능적으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 패턴에 따라서 누구한테 전화가 오는지 문자가 왔는지가 알 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첫 번째, 이렇게 사용을 하던 어느 순간요, 이걸 보면서 저게 누구에게 연락이 온 것인지 굳이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 그냥 보이면 되는 걸 갖다가 내가 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1차적인 자괴감이 들고요. 둘째, 여러분들 이게 이제 글리프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빛이 들어도요, 이게 누구한테 전화가 오는지 100% 내가 확신을 할 수는 없거든. 예를 들어서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는데 마누라 전화네? 이러면서 넘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에 내 해석이 맞았는지 가서 뒤집어 봐야 되는데, 이 뒤집어 볼 때 2차 자괴감. 세 번째, 뒷면으로 놓으면 어차피 시계 알림 메시지 같은 거 확인이 가능한 AOD는 여러분들 안 보이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얘는 AOD가 되고, 그렇다 보니까 전면으로 그냥 놓을 때가 확률로 따지면 거의 99%.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굳이 배터리를 갖다가 더 먹어가면서 왜 굳이 이 뒷면에 불이 들어오는 걸 갖다가 켜놔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사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는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납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다른 제품들에 들어가는 기능이 빠져있는 건 아니니까 적어도. 그런데 이 글리프 인터페이스가 실제 사용하면서 굉장히 좀 빡치는 이유는요, 이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설정을 해가지고 내가 설정해 놓은 시간 이외에는 글리프가 동작을 하지 않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 살다 보면요, 어느 날에는 좀 늦게까지 새벽까지 일하다가 아침에 잘 수도 있는 거고, 보통 12시에 내가 딱 취침 시간에 드는데 오늘은 좀 피곤해가지고 10시에 잠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10시에 잠들었는데 깜빡하고 이 글리프 인터페이스를 갖다 안 꺼놨다. 그러면은 10시 30분에 알람이 울리면서 글리프가 번쩍번쩍. 와, 진짜 여러분들 이거는요, 정말로 짜증이 상상도 못하게 올라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이런 이제 기믹스러운 기능들 처음에 한두 번 볼 때 진짜 이쁘다, 요거는 저도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때문에 좀 특이하고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을 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분명히 있어요. 다만 이거를 맨날 가지고 다니는 나는 그럼 감흥이 있을까? 여기에 진짜 아무런 느낌이 안 들어. 때문에 여러분들 칼페이가 그 입 털던 혁신, 그게 만약에 이 글리프 인터페이스라고 한다면요, 저는 동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건 진짜 혁신이 아니라 혁신을 좀 짜는 느낌이 많이 들잖아. 그냥 쓸데없는 기능이지만 다른 제품에는 없는 게 들어가 있다고 해서 혁신? 이건 좀 솔직히 좀 추해. 여러분들 테크 제품에서의 아름다움, 심미적 가치라는 건 단순히 이런 이제 자질구레한 일회성 흥미 위주 기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테크라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자의 편의성을 뭔가는 증대를 시켜줘야 되는 거야. 소비자가 느끼는 기능적인 효용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라고.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같은 펀치홀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했지만 애플은 요거를 갖다가 다이나믹 아일랜드라는 기능을 통해서 같은 하드웨어의 한계를 어떤 식으로 기능적으로 활용을 하는지, 어떻게 하면 그걸 더 효과적이고 아름답게 보이게 할 수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모범 답안을 보여줬잖아요. 자, 여러분들 근데 이 제품은 요거 디자인 말고 기능적인 효용이 여러분들 있습니까? 기능적으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LED 몇 개 박아놓고 혁신이 없고 자기들은 혁신이 있다고요? nothing, 양심이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문제의 키노트에서 폐쇄적이지 않고 열려있고 직관적이고 아름답게 통합되어 있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는 그 OS, 이건 여러분들 어땠느냐? 이건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결론만 딱 말씀을 드리면요, 이 OS요, 진짜 빠르고 진짜 라이트하고 진짜 직관적인 거, 이건 여러분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99% 팩트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아니 여러분들 이게 진짜 어이가 없었던 게요, 전요 어쨌든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만들긴 만들지만 레퍼런스로 안드로이드 OS를 갖다가 그대로 쓰는 거는 픽셀 이외에는 사실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삼성의 원유아이나 샤오미의 미유아이처럼 자신들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더해서 특유의 사용자 경험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와, 진짜 얘들은 미쳤습니까? 자, 여러분들 보면 볼수록 그냥 느껴지시죠? 맞아요, 그냥 레퍼런스 안드로이드 12, 거기에다가 아까 글리프 인터페이스라든지 이런 자기들만 쓰는 기능 페이지들 몇 개 들어가 있고요. 플러스 약간 기믹스러운 런처 하나 올려가지고 여기서 아이콘 크기 조절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끝. 아니 여러분들 다른 제조사들은 레퍼런스 OS를 갖다가 그대로 가져다가 쓰면 빠른 거 모르고 이걸 갖다가 바꿔서 자기들 거를 만드는 걸까? 아니 저는요, 거기 발표에서 그런 식으로 막 엄청나게 자신있게 설명을 하길래 자신들만의 OS를 만들면서도 라이트하고 빠르고 직관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레퍼런스야. 근데 여러분들 이래놓고 다른 테크 회사들이 지루하다고요?
근데 뭐 또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생각을 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칼페이가 뭐 원 플러스에 분명히 있긴 있었지만 어쨌든 이 회사 와서 처음 만든 폰이긴 하니까 조금 뭐 엉성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덜 완성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혁신은 둘째치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일반적인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이제 그냥 기존에 나오던 다른 제품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갖췄느냐, 요것도 여러분들 잠깐 보여드리면요. 첫 번째 보실 거는 빌드 퀄리티. 이거는요,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제기되던 많은 QC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 뒷면에 습기가 차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면 카메라 홀과 디스플레이가 안 맞아가지고 막 색깔이 이상하게 나오는 거라든지, 이거는요 저도 뭐 커버 쳐줄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제품이 하나가 됐건 둘이 됐던 간에 QC에서 놓쳐가지고 고객한테 이런 제품이 나갔다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당연히 욕을 먹어야 되는 부분이긴 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 저는 제가 받은 제품을 보고 요거를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전적으로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 제품이요, 빌드 퀄리티가 생각보다는 나쁘지가 않아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이제 생김새가 아이폰 짭스럽다라는 점, 요거 빼고는요 내 쌍에서 왜 이게 그렇게 쓰레기 취급을 받았는지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얘랑 이제 동급으로 취급받는 어떤 타사 제품들이랑 마감 퀄리티 그리고 사용한 재질,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야, 이 정도를 찍어낼 수 있는 애들이 QC를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퀄리티 품질이 꽤나 괜찮은 편이에요. 자, 그런데 둘째, 디스플레이. 이거는요 퀄리티 자체는 나쁜 제품을 쓴 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측정 결과상 약간 빠지긴 하지만 거의 뭐 P3급이라고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에다가 디폴트 색온도가 좀 많이 누리끼리하게 잡히긴 했지만 화벨도 이런 식으로 매뉴얼 값 잡아서 쓰면 제대로 나오고요. sRGB 모드나 P3 모드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주사율도 120Hz까지 지원, 색 정확도도 이만하면은 굉장히 정확한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품질은 요 동급 기준으로 봤을 때 분명히 기본빵은 하는 애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밝기를 재봤을 때 얘들이 사실 이제 처음 이 제품을 공개를 할 때는 이 디스플레이의 밝기가 피크 1200니트라고 광고를 하고 팔아먹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 제품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아무리 테스트를 하더라도 수동으로 밝기를 당겼을 때는 460에서 70니트 요 수준을 절대 벗어나지 않고요. 자동 밝기에서 광량을 피크로 당기는 상황에서도 660에서 670니트 요 수준을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 요거 그냥 QC 문제인가? 나도 하나 걸렸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이거를 갖다가 리뷰를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니까 리뷰하려고 다른 이제 해외 반응들을 갖다가 좀 찾아보니까 와, 1200니트라고 광고를 하던 걸 700니트 맥스라고 바꿔놨더만. 야, 여러분들 얘들 미쳤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다른 이제 태블릿이나 노트북이나 요런 이제 스마트폰에서 밝기가 이제 1000니트 이상 올라가는 에임에도 불구하고 낮춰서 요거를 갖다가 스펙을 잡아놓는 애들이 있잖아. 왜냐면은 번인 생길 거를 감안을 해가지고 그거 알고리즘에 맞춰가지고 조정을 하려고 미리. 그런데 얘들이랑 달리 그걸 그냥 풀스펙으로 써놓은 거고요. 소비자가 야, 이거 1200니트 안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200니트로 올려놓으면은 요거 AS에 대한 어떤 요청이 많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슬그머니 스펙을 낮춰서 써놓은 거예요. 와,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 양아치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식으로 처리할 생각을 하지? 자, 다음은 셋째, 성능.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얘한테는 지난 세대 700번대 스냅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었던 스냅드래곤 778G의 리프레시 버전인 778G 플러스, 778G에다가 무선 충전이라든지 몇 가지 이제 자질구레한 기능을 갖다가 추가시켜 놓은 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퍼포먼스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는데 778G랑 큰 차이는 사실 없습니다. 게다가 원래도 레퍼런스라서 부드러운 UI 동작, 그리고 여러분들 778G면 삼성의 원 UI도 안 밀리게 동작을 시킬 수 있는 그런 AP잖아요. 때문에 여기에서도 동작 부들부들하게 잘 돌아가고요. 게임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뭐 일부 고사양 게임에서는 조금 옵션 조절이 필요하긴 하지만요, 나머지에서는 뭐 부들부들하니 그럭저럭 불편함 없이 쓸 수 있겠다. 성능적으로는 크게 불편함은 절대 들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분명히 들기는 해요. 자, 그런데 넷째, 카메라. 전 사실요 여러분들, 얘를 뭐 제가 이제 서브폰으로 좀 쓰긴 썼지만요, 사진을 누가 서브폰으로 찍어 메인폰으로 찍지. 때문에 사진은 직접 찍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해외나 국내 다른 리뷰들 보면은 사진 품질이 되게 괜찮은 편이다, 이런 얘기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겠거니 요렇게 생각을 하고 얘랑 경쟁을 할 만한 애들을 갖다가 서칭을 했을 때 이런 정도는 무조건 뛰어넘겠구나 싶었었던,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얘보다
얘보다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20만원씩 싼 애들이랑 같이 놓고 찍어봤는데 품질이 좀 많이 다른 게 눈에 띄시죠? 광원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구린 거 느낌 바로 오시고요. 야, 저는요 이거 찍을 때는 몰랐는데 집에서 분류하다가 진짜 깜짝 놀랐거든? 내가 이거 분류를 잘못한 건 줄 알았어, 다른 애들이랑. 근데 이게 맞습니다. 와, 진짜 생각보다 정말 별로예요. 야, 디테일이 이 정도가 차이가 나나? 게다가 이 전봇대 찍은 사진 보세요. 여러분들 이 정도 전봇대 바로 앞에서 찍었으면은 피사체가 진짜 눈앞에 딱, 그러니까 사진 비율로 봤을 땐 거의 이제 한 30~40%는 차지하게끔 가깝게 잡혀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런 쉬운 사진도 포커스를 제대로 못 잡아. 아니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 요런 이제 중국 폰 쓰게 되면은 성능이나 뭐 요런 거에서는 좋아가지고 게임은 좀 더 원활하게 돌릴 수는 있긴 있겠지만 카메라 생각하면 이런 걸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진짜 별로였었잖아요, 사진 품질이. 근데 얘가 얘보다 훨씬 더 그지 같은 품질. 와, 저는 이거는요 정말 좀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보실 거는 스피커. 먼저 소리부터 들려드리면요. 자,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뭐 굉장히 좋다,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준은 분명히 아니긴 하지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고. 디테일적인 부분에서는 솔직히 나쁘진 않아요. 쓸만합니다. 다만 근데 이게 여러분들 문제가 뭐냐면요, 이 수화부 쪽의 스피커랑 이 하단 쪽의 사운드 밸런스가요 진짜 여러분들 완전히 똥망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밸런스 안 맞는 제품들이 사실 얘 말고도 되게 많잖아.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게 별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는 그 밸런스의 어떤 차이가 다른 애들에서 듣던 그런 수준의 차이가 아니야. 레벨 차이가 진짜 미쳤어요. 게다가 요거는 이제 거의 2달 끌다가 지난주였나요? 9월 말경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비로소 고쳐진 부분인데, 스테레오 스피커는 여러분들 영상에서 만약에 이제 방향성 있는 사운드가 나온다 그러면은 요거를 기기를 뒤집어서 보면은 어떻게 돼? 보통 당연히 소리도 뒤집어져서 여러분들께 들리게 되죠. 근데 얘는 그게 안 됐었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 얼마 동안이나 그랬다고? 무려 출시 이후에 2달 동안이나 그랬다고. 아니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2달 만에 고칠 생각을 하지? 진짜 이거는요 제가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 밖에는 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뭐 드릴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 뭐 더 시간을 때려박아가지고 들을 만한 크게 의미가 있을 만한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굳이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꼽아본다면 온도랑 배터리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온도는 뭐 솔직히 AP 따라가는 거라 778G랑 그냥 거의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배터리 타임 역시 이 정도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살짝 클럭을 더 당겨서 아주 소폭 좀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 정도면 뭐 제가 생각했을 땐 오차 범위 내의 지속시간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요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대충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리고 뭐 제 입장이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요,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혁신을 갖다가 입에 달고 살아야지 투자금이 좀 나오고, 투자금이 나와야지 제품 찍어내가지고 다시 팔 수가 있는 거니까. 하지만 어쨌든 그들이 말한 뭐 혁신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소비자가 이 제품을 갖다가 선택을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어쨌든 스마트폰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 즉 그냥 그런 일반적인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능력치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종합해보니까 어때요? 혁신은커녕 중국에서 찍어내는 그저 그런 제품들이랑 비교를 하더라도 마감 빼고는 진짜 많이 떨어지는 퀄리티, 플러스 여러분들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또 쳐요. 처음 만든 제품이니까 소프트웨어에서는 어쨌든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보자고요. 하지만 그런 입장에서 봐도 소비자가 이 제품이 납득이 가려면은 어때야 돼? 가격이. 그렇지, 기존의 다른 제품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 얘 가격이 어땠어요? 국내 기준으로 66만 원대였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 말도 안 되게 비싸다라고 느껴졌고요. 게다가 뭐 신문에 이제 광고 막 뿌리면서 진짜 삼성 본진에서 한 따까리 할 것처럼 폼은 오지게 잡더니 결국에는 꼬랑지 뺐죠. 직구 때문에 소비자
소비자는 정발이면 안 해도 될 OMD 등록을 해야 되고, 그마저도 여러분들 제가 유심이 굉장히 많거든. 이것저것 이제 통신사 거를 갖다가 넣어서 써보니까 알뜰 폰마다도 다른 느낌으로 이게 터져요.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안 됐었던 게 갑자기 막 터지기도 해, 전화가. 하지만 특정 유심을 썼을 때는 아직까지도 간헐적으로 전화가 안 온다든지 통화 중에 끊긴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요. 얘를 그냥 일반 다른 이제 정발폰이랑 똑같이 전화 사용이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 직구폰들의 사용상의 어려움, 그게 이제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조금 낮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도 분명히 존재는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근데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이고 제 의견일 뿐인 거지, 이걸 여러분들께 강요드리는 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땐 이 디자인 하나만으로도 다른 걸 다 씹어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살 수도 있는 거지, 당연히. 다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만약에 저에게 이 제품 사는 거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한다면요,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제품 이 돈 주고 살 제품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사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어느 정도 좀 감정이 들어간 부분도 있기는 해. 왜냐면요, 전 이런 회사들의 제품을 사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혁신은 여러분들 절대 입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물며 저 같은 이런 보잘것없는 어떤 유튜버도요, 여러분들께 입을 털기 위해서는 그 뒤에서 움직이는, 여러분들께서 안 보이는 곳에서 움직이는 수없이 반복하는 검증 작업, 테스트, 이런 거를 통해서 나름 어떤 결론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굉장히 그것도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내 말에 무게감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거에 뒤따르는 데이터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카메라, 뭐 하우징,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 안에 있는 OS, 밸런스도 기본적으로 지금 못 맞추고 있잖아. 그냥 시장에 널리고 널린 그런 부품들을 갖다가 껴 맞추고 뒷판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LED 조금 박은 다음에 혁신을 논한다고? 뭐 미래를 준비를 해? 그런 부담감에 시달려? 우리 진짜 솔직해집시다. 그런 현혹되는 단어로 투자금 좀 빨겠다 그거잖아, 솔직히. 여러분들 진짜 돈 앞에 장사 없다고요. 정말 혁신을 꿈꿨었던 우리 잡스 형님이나 머스크 형님, 이런 분들이 또 나오길 바라는 거는 어쨌든 뭐 제 욕심일 수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적어도 이들처럼의 어떤 그런 순수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폰 만드는 쿡형,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장사꾼으로는 솔직하잖아. 혁신은 없더라도 소비자가 뭔가 혹할 만한 것들을 심으면서 더 좋은 가격,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맞추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이렇듯 그냥 소비자의 욕구를 맞춰서 돈을 벌겠다 이런 목적을 까놓고 보여주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들은요, 적어도 요 알량한 새 지혈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이미지로 돈을 빨겠다 이런 짓거리는 안 하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내리는 요 나싱폰 1에 대한 결론 딱 한 줄 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싱폰 1? 뭐 혁신? 아이폰이 지루해? 진짜 칼페 이 새끼 입만 살아가지고. 오케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또 엄청 욕먹겠는데 이거? 여러분들 내가 이거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욕할 거밖에 없어가지고 안 한다라고 하는데 계속 이걸 시키네 진짜.